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엔터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엔터 산업 혹은 엔터 산업 안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나쁘다, 그러니까 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개인적인 판단으로 저는 이런 리스크, 이런 가능성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투자는 조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만 하시고요. 투자는 항상 여러분들 개개인의 몫입니다. 제가 절대 주식의 매수나 매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주, 사실 우리나라 엔터 산업 하면 엄청납니다. 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계속해서 뉴스 같은 것들을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해외 무대에 나가서 잘하고 있는지 보면 정말 BTS를 포함해서 엄청납니다.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 K-팝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모든 것을 시작이었겠어요.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데, 투자자가 엔터 기업의 주식을 뭔가 사고 팔기에는 조금 더 나아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K-팝 트렌드니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7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투자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같은 맥락에서 제가 바이오를 투자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투자자는요, 항상 뭐가 문제냐면 악재가 터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 악재가 터졌을 때 대비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응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거는 감당 가능한 악재 혹은 리스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악재라는 거가 안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투자했던 기업들 중에 작년에 겨울에 눈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공장 지붕이 무너진 기업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다 원천 차단하고 가요, 그런 리스크들을. 근데 그런 거 원천 차단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리스크들을 투자자가 입장에서 악재가 터졌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대응할 수 있을까? 그 2차적인 판단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 엔터 기업들이요, 이 리스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터졌을 때 컨트롤과 대응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에 YG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면 YG 지금 실적에서 거의 30% 이상을 제가 알기로 그 블랙핑크가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제가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블랙핑크가 차지하고 있는데, 리사였나요? 하여튼 그분이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공시가 뜨면서, 그럼 앞으로 블랙핑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해체되는 거냐, 이런 뉴스들이 뜨면서 YG 주가가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블랙핑크가 그동안에는 잘 나가서 실적도 내고 뭐 음원 판매도 많고 뭐 여기저기서 상도 팔고 뭐 광고 뭐 수익도 많이 벌고 하는 건 다 좋은데, 특정 아티스트, 특정 아이돌 그룹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그룹의 스테이터스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이 없어져요, 엔터주들이. 그리고 이게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게 연예계에서 얼마나 이게 사실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뭐 예전에 뭐 YG 저기 뭐 버닝썬 사태도 그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항상 많잖아요. 그런 이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악재들에 대해서 대응이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대응을 만들어내는 그런 특정 아티스트나 그룹이 내가 투자한 그 기업의 전체 실적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넉놓고 당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를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는 애초에 엔터 산업, 그러니까 연예인들 자체를 잘 모르고 저는 이제 재무제표 분석하고 산업 분석을 하는 사람이지, 이 엔터주들은 아무래도 그 연예인 팬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저는 애초에 뭐 연애사업, 이게 케이팝이 잘 되는 걸 알아도 투자를 잘 안 하기는 하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뭐 재계약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뭐 특정 멤버가 뭐 사고 치는 이슈라든지, 그런 이슈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운 기업, 그리고 그런 이슈가 터져도 실적 의존도가 특정 아티스트한테 그렇게 높지 않아서 리스크를 잘 테이크케어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보통 요즘에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냐면, 하이브가 이걸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원래 하이브 옛날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시절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실적 거의 100%가 BTS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도 보세요. 하이브가 그 BTS 멤버들 군대 간다고 하면서 그룹 활동 안 한다 그러니까, 야 이거 실적 박살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주가가 확 떨어졌었잖아요.
옛날이라면 오죽했겠어요. 날라갔을 거예요. 주가가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나마 하이브 주가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덜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멀티 레이블 전략이라는 게 되게 연예계에서는 중요해요.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실적 의존도가 높으면 이 아티스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재계약이 이제 성사가 안 됐을 때 이 감당이 안 되니까 레이블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안에 소속 아티스트들을 정말 여러 가지를 껴서 판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 보면은 그동안에 상장 IPO 하면서 조달됐던 돈으로 다 뭐였냐면 해외 유명 레이블들을 다 인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BTS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원래는 BTS 원툴이었던 기업에서 조금 더 확장되고 글로벌 연예계 그런 기획사로 이제 거듭나는 순간이 전략적으로 이런 지점들에서 나왔던 거죠. 재무제표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레이블들이 인수하면서 잡혔었던 영업권으로도 나타나 있고요. 사업의 내용 보시면 실제 매년 주요 레이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작년이었나요? 뭐 아리아나 그랜드, 저스틴 비버 그 소속되어 있는 레이블이 하이브 이제 밑으로 들어오면서 하이브가 덩치가 굉장히 많이 커졌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횡설수설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엔터주 투자를 경계하는 이유가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컨트롤 혹은 대응이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한다. 근데 연예계 투자, 그러니까 엔터 산업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멀티 레이블이 있다. 멀티 레이블 전략이 왜 좋냐면 특정 아티스트들에 대한 실적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그쪽에서 뭔가 uncontrollable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거를 잘 견디면서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체력과 펀더멘탈을 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요즘에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예계 기업들 중에서도 뭐 최근에 제가 오늘 이제 YG 뭐 예시를 드리기는 했지만 다른 기업들 중에서는 그런 방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잘 찾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실험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